Always on your side, victory. 안녕하십니까. 부기하다 입시과 대표 이우승입니다. 오늘은 개학을 앞둔 학생들을 위해서,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2026년도부터, 올해부터죠. 학교생활 기재 요령과 수행평가 영역력 설정 가이드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들을 굉장히 돕고 싶어 합니다. 근데 뭘 알아야 도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언해주고 도와줄 수 있게 제가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잘 듣고 우리 학생들이 받은 등급보다 더 높은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올해도 한번 힘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합격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볼 자료는 교육부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2026학년도 입력 자료부터 적용되고요. 올해부터입니다. 학교나 시도교육청에서 임의로 변경, 적용 불가입니다. 작년에는 이렇게 했는데요. 가 통하지 않을 수 있고요. 각 학교의 스타일대로 대충 넘어갈 수 있는 영역이 줄었습니다. 2026년부터는 학교가 규정대로 더 엄격하게 운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수행평가 운영도 처음부터 규정 친화적으로 짜야 됩니다. 아울러 많은 변경사항이 있지만 학부모님들과 학생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부분들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게 생활기록부에 들어가는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술형 기록은 교사가 직접 관찰, 평가한 내용을 근거로 입력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관찰입니다. 과정이 보여야 써준다는 거죠. 수행평가를 탐구보고서 주제만 적고 끝! 이렇게 하게 되면 교사가 관찰, 평가, 근거로 세특을 쓰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결국에 세특이 빈약하거나 나열형이 되기 쉽습니다. 즉, 기재 요령이 요구하는 방식과 충돌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어떤 것을 제출할 때는 관찰이 될 수 있도록 과정을 써야 됩니다. 그럼 어떤 것들을 우리가 직접 작성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5가지입니다. 동료평가서, 자기평가서, 수행평가, 수업 산출물, 소감문, 독후감 이렇게입니다. 수행평가를 보고서 파일만 제출로 끝나버리면은 교사가 관찰 근거를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 안에서 보여줄 수 있는 장면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야 세특이 강해집니다. 예를 들면은 질문, 수정, 피드백, 반영, 재탐구 등이 되겠죠. 예를 들어 선생님께 내가 하고자 하는 보고서에 대해서 질문도 해야 되고요. 수정할 게 있는지 컨펌을 받아야 되고요. 피드백을 받으면 그것을 반영한다든지 계속적으로 내가 무엇을 해 나가고 있는지 과정을 관찰될 수 있게 노출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들께서 입시 컨설팅 회사에서 보고서 사오거나 더 멋진 주제를 위해 노력한다라기보다는 과정이 보이게 기록이 남길 수 있도록 학생을 유도하셔야 됩니다. 즉, 보고서를 완성품으로 만들어주는 방식은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학생이 뭘 했는지 주제만이 아니라 어떻게 했는지 방법, 과정, 그리고 무엇이 달라졌는지 개선, 피드백이 남아야 됩니다. 근데 이건 어디 가서든 말 잘하고 적극적인 친구들이잖아요.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를 잘 남겨야 됩니다. 예를 들어 수업 산출물 같은 경우는 탐구를 왜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초안을 한번 먼저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최종본, 보고서와 발표 자료 이렇게 2가지로 과정이 드러날 수 있게끔 선생님한테 제출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고요. 자기평가서 같은 경우는 내가 피드백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바꾼 2가지의 개선사항을 구체적으로 문장화 시켰으면 좋겠고요. 친구들이 이제 동료평가서를 해주실 겁니다. 그러면은 피드백을 받아서 실제로 수정한 흔적들을 남겨준다라든지 혹은 이제 소감문을 작성할 때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한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3문장으로 보여질 수 있게끔 노골적으로 과정을 관찰받을 수 있게끔 드러내셔야 됩니다. 그럼 이러한 과정의 모습을 누구한테 보여야 할까라고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다 담당 교사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과목별 세특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담임 선생님이 제일 중요합니다.
한편으로는 담임 선생님의 일이 너무 많아서 걱정임과 동시에 소위 담임 선생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생기는 문제점도 있으니까 담임 선생님과는 친하게 지내셔야겠죠. 근데 학생이 이렇게 노력을 해도 간혹 생활기록부가 나열이 되고 도배가 되는 일반고의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학교가 안 도와주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우리는 다른 시각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동국대학교의 연구자료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동국대학교에서 발표한 수행평가 영역명 설정 가이드북은 쉽게 해석하면 생기부의 수행평가 및 보고서 이름, 주제를 쓸 때 이렇게 써라 라고 하는 가이드북입니다. 즉 저는 이걸 보면서 생활기록부의 나열이라면 제목만이라도 잘 써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써야 할지 그리고 왜 앞으로 이렇게 써야 하는지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입학사정관은 이 수행평가 영역명 범주와 연구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름 자체, 제목 자체를 평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생의 기록을 잘 파악하기 위한 자료다라고 합니다. 이걸 해석해보면 수행평가 이름 중요하지 않으나 이름이 명확하면 뭘 했는지 더 알기 편하다고 합니다. 이름이 핵심이 아니라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은 동의해요. 그러나 이름만 남는 구조라면 과연 어떨까요? 그리고 이름이 중요하지 않다면 이런 가이드북 왜 냈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수행평가 이름보다는 과목의 성취를 고려하여 무엇을 어떻게 평가하고자 했는지 내용이 포함되면 유의미하겠다. 즉, 뭘 했고 어떻게 평가했는지 과정 쓰라고 합니다. 근데 많은 학교에서 활동의 나열 생기부가 아직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제목이라도 이쁘게 만들어서 제목만 보더라도 내가 뭘 했고 어떤 방법을 통해 탐구를 했는지 반드시 어필을 해야 됩니다. 왜 이 시기에 수행평가 영역명이란 가이드북을 제시했을까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걸까요? 오늘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 우리가 얻어가야 할 것이 뭐냐면 앞으로 학생들이 보고서 주제를 잡을 때 제목을 쓸 때 정확히 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습니다. 가이드북은 이렇게 주제와 방법의 형태로 수행평가 이름을 활용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문학이란 키워드와 방법에서 비평이란 키워드를 합쳐 문학 비평하기라는 영역명을 제시하고요. 그것을 활용해서 소설, 작품, 인물에 대해 비평하기라는 수행평가 이름을 잡으라는 뜻입니다. 즉, 주제와 방법을 쓰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사회 주제인 한 가지인 경제와 방법의 한 가지인 탐구를 합쳐 경제 탐구학이라는 영역명이 도출되고요. 이를 응용하여 고용 관련 경제 지표 분석하기라는 수행평가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또 과학에서 운동과 힘이란 주제를 방법의 한 가지인 실험평가와 합쳐서 작용, 반작용, 실험 및 보고서 작성하기라는 수행평가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교과가 달라도 주제와 방법으로 영역명을 쓰면 평가의 의도와 산출물이 즉시 읽힌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주제만 적지 말고 방법, 행동과 산출물, 증거를 같이 적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여기 나와 있는 제목 칸에 들어가야 됩니다. 만약에 컴퓨터 공학과를 가려는 학생이라면 데이터라는 주제와 분석이라는 방법을 통해 빅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라는 것을 응용하여 용돈 지출 데이터 기반 선형 회계를 활용한 소비 예측 모델링을 여기 제목에다가 쓰라는 겁니다. 주제와 방법이 정해지면 제목에 그것을 쓰고요.
설령 이 보고서가 과정이 적히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이 학생이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가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게 동국대학교 가이드북을 제시한 이유입니다. 결론적으로 가이드북이 강조하듯 과정과 성취 기준이 본질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기록이 축약될수록 영역명은 그 과정을 압축해 전달하는 핵심 장치가 됩니다. 우리 학생들 학교에서 제출하는 보고서 주제 제목 꼭꼭꼭꼭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좋은 영역명의 예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지역 미세먼지 데이터 시각화 후 상관관계 분석하기, 탄성 마찰 실험을 설계하고 오차 원인을 분석해서 개선안 제시하기, 함수 그래프 변환 규칙을 도출하고 실제 데이터에 적용해서 설명하기. 이런 것들을 보면 무엇을 했는지와 그리고 어떻게 했는지가 보이는 영역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주제만 있고 방법은 안 보이는 보고서 제목입니다. 미세먼지 탐구 보고서. 이 보고서가 미세먼지에 대해서 뭘 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한국사 인물조사 보고서. 마찬가지로 어떤 인물을 어떻게 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소비자 심리에 대한 보고서. 마찬가지로 소비자의 어떤 심리를 어떻게 분석했는지 혹은 실험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주제만 있고 방법은 보이지 않는 보고서 제목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학부모님들께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앞서 말씀드린 수업 산출물 등 5종 이외의 자료를 학교에 제출하거나 교사에게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중엔 그럴 분들 없으시겠지만 간혹 고3 학부모님이 되면 마음이 급해져서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합니다. 둘째는 실제 교사가 직접 관찰이나 평가하지 않은 내용을 써달라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까지 해봤다, 학원에서 이렇게 했다, 이런 거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집에서 한번 해봤으면, 학원에서 한번 해봤으면 그걸 그대로 학교에서 관찰받을 수 있게 학교에서 다시 해보는 겁니다. 이거는 괜찮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컨설팅 회사에서 보고서 사와서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지 마세요. 만약에 사온다면 그 방법을 그대로 학교에서 관찰받을 수 있게 다시 리폼하거나 재현해 주신다면 저는 좋겠죠. 그럼 효과가 있겠죠. 마지막 네 번째, 활동 많이 했으니까 나열해서 다 적어달라 하지 말아주세요. 지금까지 계속 강조하지만 나열 안 됩니다. 정말 나열밖에 안 된다면 보고서 제목이라도 좀 수정하고 잘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2026학년도부터 생기부는 결과가 아니라 관찰된 과정이 중요합니다. 과정이 제일 중요한 본질이지만 혹시 학교에서 나열만 써준다? 그러면 과정을 읽히게 만들 수 있는 제목이라도 써주세요. 우리 학생들은 수업에서 관찰 가능한 과정을 만들어 주시되 다른 것보다 무조건 허용된 5개의 산출물 근거로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제목은 주제와 방법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써주시는 거 꼭 잊지 말아주세요. 영역명은 뭐라고요? 와, 로 만든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학생들 보고서 만들 때 다 챗GPT, 제미나이, 리튼 이런 거 씁니다. 근데 쓰는 거 괜찮아요. 근데 이걸 그대로 입력하는 행위는 안 됩니다. 생성형 AI 도움을 받을 경우는 학교에서 철저하게 확인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너무 티나게 복사 붙여넣기 하지 말고 어디까지나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며 지식을 확장하는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본인을 돕는 조력자 역할이 AI가 되어야지 대신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세특 입력 불가한 항목들이 있습니다. 교내외 수상실적, K부크, 방과 후 활동, 그리고 연구보고서과 관련 사항인데요. 연구보고서는 수학과제 탐구, 사무탐, 융합과학 탐구, 과가연, 사과연, 윤리문제 탐구 등에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말 그대로 연구보고서는 여기서만 가능한데 다른 수행평가들 중에서 보고서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 혹은 애매한 보고서 탐구 자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연구보고서 수준이 아닌 단순 수행평가 산출물이라면 다른 곳에 기입해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글자 수 변경되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진로활동 700자였는데 500자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1, 고2 학생들 공통과목이 있습니다. 근데 공통과목 1, 2 합산해서 500자 된다는 점 알고 계시고요. 행동 특성 500자였는데 300자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행특에 안 좋은 내용이 있다면 이젠 개선 가능성이나 성장 가능성도 함께 기록되어야 합니다. 오늘 3월 3일 개학날입니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자료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요거 올해부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영상 보시는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 내가 받은 성적보다 더 좋은 대학에 합격했으면 하는 바람에 영상을 찍고요. 그리고 손해보지 않고 완벽한 대학 라인을 구성하고자 하는 바람에 영상을 찍습니다. 도움이 되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혹은 상담받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옆에 보시는 QR코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부야대 입시과 대표 이우승이었습니다.